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최근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7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7월에 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이 이제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두 개가 각각이 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국회 앞에 갔더니 국회 앞에서 계속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헌재 결정이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 특히 낙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입법 공백이 거의 이제 5년째 되어가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36주 만사가기의 낙태도 낙태죄로는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 상태에서 남인순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법안이 두 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인 게 네. 처음 발의할 때는 남인순 의원님이 공동 발의자로 이수진 의원님을 포함시켜서 10명의 발의의원들하고 입법을 발의하셨고, 그 내용은 약물로 낙태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한다. 그리고 약물 낙태에 대해서 네.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 이제 낙태가 가능한 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 요거 세 네.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거, 약물이 그냥 무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시기의 제한도 없이 거기에 건강보험을 투여한다. 요거가 핵심 내용 발의가 되었고요. 네, 네. 이후에 약간의 내용을 보완해서 이제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자가 되시고, 남인순 그렇죠. 의원님은 공동 공동 발의자가 발의자도 돼서 참여하시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발의를 주고받으셨나 했는데, 봐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이름이 좀 더 올라가고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된 형태로 발의가 되었을 뿐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수진 의원님 안에 더 들어간 내용은 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상담 기관에서 상담하되 뭐 상담 사실 확인서를 써준다, 요 내용 정도인데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사실은 없죠.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 안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는 여성 본인의 이제 의사 결정만 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도 이 법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2019년에 우리 형법에 있는 낙태와 관련된 헌법 조항 269조하고 270조의 그 일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관련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해라 하고 이제 국회에다가 입법 주문을 한 거잖아요. 숙지를 준 거잖아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러니까 판단 취지는 뭐냐면 지금의 형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성의 반발이 너무 많으니까 예. 낙태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우리도 공감해. 그거는 그렇죠. 분명히 나와 있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공감하는데 여성들의 반발이 너무 많으니까 국회가 니들이 한번 고민해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여성들의 반발을 좀 잠재우는 법안으로 만들어봐. 이거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성의 그러면 의견, 이것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가 결국은 문제인데, 낙태를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그러니까 낙태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자기 결정권이다, 행복 추구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40살기여도 낙태해도 그건 여자 마음이다. 그 여자의 판단의 몫에 맡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어. 여성이 온전히 자기 몸, my body, my choice. my choice.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대해서 사실은 많은 여성들조차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쉽게 낙태를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임신 유지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장 없이 건강보험을
본인의 선택, 본인이 선택하신 거라면서 네네. 선택에 의한 낙태에 적용하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그냥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낙태와 관련된 것이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발의가 됐는데, 모자보건을 위한 것은 일단은 모성과 그 영유아에 대한 건강과 그것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거기에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이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산과 관련한 모든 비용에 대한 지원이 끝나면 그나마 낙태에 대한 비용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너그럽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사실 그 인공수정이나 난임 치료에 대한 비용도 전체가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령 임산부에 대해서만 그것도 40 넘어가면 지원도 안 해주고요. 네. 일부 연령대에 대해서만 난임 지원이 횟수 제한을 두고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논의가 하물며 구체적으로 되어 맞아요. 있지도 어떻게 확대할 건지 이게 이제 임신 유지권,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완할 것,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그거는 니네 알아서 해. 우리는 이쪽 여성들의 표만 생각할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져준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많은 여성들의 많은 분들이 주수에 상관없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My Body, My Choice에 동의하는 여성들이 민주당에 많은 표를 주셨을 거고요, 대선에서. 그분들이 일종의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제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그 정책을 다 동의한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이 말일까요? 낙태 문제는요. 이제 큰 그림은 동의하지만 네네. 세부적인 거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이슈가 이 당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결정의 요소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렇게 감춰놓죠. 저는 그래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가치관 둘째치고 세부 네. 정책에 있어서 이게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도 많을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박주민 의원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중도적인 법률안을 냈다가 발의를 못 하셨다니까요. 10명을 못 모아서.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청구서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굉장히 급진적인 여성단체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모낙페 같은 그런 단체들인데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 이 청구서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걸 동의해 주기로 했고 이제 내부의 협약처럼. 제가 또 쇼킹했던 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는 이 낙태를 자유롭게 해주자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국정 과제에 포함을 시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연변이 얘기하는 그런 세부적인 거는 민주당 전체의 정책 과제 중에 아주 그러니까 소규모에 불과하고 그게 민주당의 당색을 결정하거나 정책의 주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어.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면 바뀔 거야.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태아에 대한 그 권리는 유엔에도 나와 명시된 권리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자기 결정권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요.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생각하면요. 내 몸을 내가 찢을 권리, 내가 죽을 권리, 내가 학교 안 갈 권리. 모든 게 다 내가 나를 결정하는 권리예요. 나를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상화해 갈 권리가
저는 자기 결정권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나를 해야 할 권리는 국가에서 허용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계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낙태는 굉장한 부작용이 있는 시술이고 약물 또한 부작용이 많다는 보고도 엄청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이게- 온전한 자기 결정권은 내가 동등한 정도의 정보를,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자기 결정권의 모습은 이쪽에 내가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확 축소하고, 이게 자유인 양, 완전히 없었던 것인 양 만들고 있다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네,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이 낙태가 정말 권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도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태아는 이제 저도 아이를 임신을 해봤지만, 태아가 모체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엄마의 소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전혀 다른 생명체거든요. DNA도 다르고, 분명히 나의 심장도 있고, 이 태아의 심장이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는 거거든요. 10달 동안 공존했다가, 이 태아가 충분히 성숙되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독자적으로 살게 되는 건데, 이 태아가 독자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아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가가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비윤리적인 국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보험 이 재원이 뭐 이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까?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데, 아무도 정확한 계산을 예,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데 건강보험을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 그랬을 때 그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 봐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법률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형법은 교묘하게 손을 대지 않고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형법을 형해화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없애버리는 효과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네. 건데요. 이게 약간 꼼수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사위에 가면 법률 체계상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 법이 이게 보호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시끄러우니까, 법사위가 안 그래도 또 할 게 많잖아요.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약물낙태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불법 약물을 없애고 합법적인 약물을 넣으면서 불법 약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꼼수를 쓰시는데요. 아니요, 먼저 불법 약물부터 없애세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실질적으로 될 것인지. 그리고 형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형법이 지금 불완전하고, 이 형법을 제대로 정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연 변호사님 하신 것처럼 이 보건법을 통해서 꼼수로 형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식의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법 질서 자체를 교란시키는 거라서 정말 정말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 같아요. 이 법안의 꼭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성의 자기 결정만으로 낙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혼자도 자기가 결정하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최근에 이제 이시영 씨가 같이 이혼 전에 만들어 놓은 배아로 임신하셨잖아요. 그거와 정반대는 되는 일.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아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실제로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네, 네. 남성들은 나와 관계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나는 결정권을 뺏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자녀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만 오롯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저희가 이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최근의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태아를 많이 살릴 수 있고 그래야 또 국민들이 잘 태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서명 운동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도 또 동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밑에 창에다가 QR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네. 100만 서명운동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세권에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전체 여성계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사실은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은 여성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이제 우리 연변같이 아이를 직접 낳아본 엄마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